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김동섭 전략가와 함께 시장의 또 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김동섭 전략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는 뭐 별로 재료가 없어 보이는 것 같으면서 안 밀리고 또 올라갑니다. 국내 증시는 좀 처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미국 증시를 좀 계속 쫓아가도 되는 흐름입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이 정말 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가장 강한데 미국의 사실 재료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있고요. 또 일단 델타 변이 이 세 가지가 중요 이슈가 되겠죠. 근데 FOMC 회의가 오늘 밤에부터 시작해서 내일 밤까지 해서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이제 재료를 알게 되죠. 저는 뭐 잭슨홀 미팅 다음 달에 더 중요하게 보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에서도 FOMC의 어떤 스탠스 및 아니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시그널 뭐 이걸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그널을 내보낼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2023년도에 금리 인상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양적 완화를 다시 테이퍼링으로 감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시간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다. 결국 연준은 계속 시장 방어하기 위한 립 서비스를 진행하겠지만 그 시간도 제한돼 있다는 거 본다면 사실 우리가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될 것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델타 변이가 시장에서 숨었어요, 뉴스가. 실제로 50개 주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45,000명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부스터 샷을 위해서 뭐 2억 정도가 다시 또 백신을 확보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델타 변이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개인적 생각이지만 작년 3월 달에도 그 코로나가 나왔을 때 바로 미국은 반영 안 했어요. 한 달 반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코로나가 반영해서 시장의 흐름을 흔들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델타 변이도 시간적으로 보면 과연 한 달 반에 두 달 정도 본다면 이제 한번 그 영향권에 들어오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유일하게 기다리는 게 실적이죠. 이번 주에 테크 관련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1번이 테슬라였어요. 근데 테슬라가 그 11억 3천만 달러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라고 하죠.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테슬라 주가나 시총으로 비하면 사실 큰 금액은 아닌데 성장성 때문에 아마 중요하게 시장에 자리매김한 것 같다. 그래서 어저께도 한 2.2% 올라오면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 또 다른 이슈가 하나가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채 한도입니다. 부채 한도. 자넷 옐런이 부채 한도 증액을 요구를 했죠. 우리나라 돈으로 3경 2,700조. 이게 이제 부채 한도의 끝입니다. 근데 이걸 더 증액을 원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10월, 11월 사이에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죠. 실제로 그 시장에서 국회나 인베스트먼트의 이라는 어떤 CIO 같은 경우에는 이 델타 변이하고 이런 것 때문에 테이퍼링 때문에 시장이 약간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악재가 숨어있는 상태에서 실적으로 주가를 방어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실적이라는 게 사실은 유동성 장세 다음으로 오는 게 실적 장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실적 장세가 온다면 사실 주가는 레벨업을 쳐야 돼요. 실적이 정말 좋다면. 근데 실적이 오는 거 대비 사실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갔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기술적으로 다우를 좀 보시면 그냥 똑같습니다. 요 과거에 2018년도 고점,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점에서 돌파돼서 두 번째 고점이 돼서 그 연장선, 그냥 그 안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장세가 온 것까지는 좋은데 이 실적 장세가 주가를 업그레이드를 완벽하게 시키지는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땐 실적 장세로 끌고 가려면은 이번 주 보면 알겠죠. 이번 주에 아시면 아마존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 나오죠. 애플 나오죠. 다 나옵니다. 대부분 기업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정말 이걸 뚫어버린다면 이 상단선을 뚫어버려서 이 원투스를 돌파한다면 실적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재료를
기다리는 상황일 거다라는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냥 뭐 올라섰지만 1, 2, 3, 1, 2, 3 안에 그냥 갇혀 있어요. 추가로 더 갈지 안 갈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걸 가기 위해서는 정말 실적 장세가 시장에서 느낄 정도의 상승세를 좀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만이 실질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거다. 그 외에는 시장을 제시할 수 있는 재료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달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이 원달러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어저께 원달러가 1155원을 돌파했어요. 이거는 사실 요 근래에 최고점이었던 부분을 돌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달러하고 주가가 좀 같이 상승하는 이런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이후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원달러가 현재까지 주가가 같이 상승을 했지만 사실은 같이 상승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달러는 정배열을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로는 분명히 올라온 거 맞아요. 저점 대비로는 올라온 게 많은데 사실 정배열은 아니었어요. 정배열은 되려면 이 주봉상으로 일봉은 완벽하게 정배열로 들어갔고요. 주봉상으로는 이제 정배열이 아직 안 됐어요. 정배열이 되기 위해서는 60주선이 이렇게 누워서 올라가고요. 20주선이 이렇게 위로 쳐 올려야 돼요. 그래서 60주선과 같이 골드 코러스 난 상태에서 5주선, 20주선이 같이 올라가고 60주선이 누워서 이렇게 우상향 트는 그런 모습이 정배열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점 대비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봉상으로는 정배열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을 이끌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이 가는데? 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렇지만 주봉을 보면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달러가 시장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지금 원달러의 이 일목균형표상으로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5주선이 60주선과 골드크로스가 났잖아요. 근데 이 이평선이라는 것은 5주선을 5개, 현재부터 과거 5개까지의 종가의 평균가잖아요. 20주선들은 과거의 20개까지의 종가의 평균가인데 고점이 하나씩 빠져나가는데 벌써 빠져나가기 전에 주가는 벌써 이 고점 부위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5주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20주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능동적으로 원달러를 끌어올릴 소지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지 않으면, 급락이 나와서 음물 밑으로 이탈하지 않는 원달러는 계속 상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버티고 있고 여기서 고점에 있지만 이 고점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시점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계속 갈 거라는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어저께 아시아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어저께. 특히 그 중국 장하고 항생, 대만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아시겠지만 요즘 그 중국하고 미국이 그 고위 회담을 개최를 시작했어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미국이 우리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여기고 있다. 이게 이제 아마 그 이때까지 무역 분쟁은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했지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코로나가. 왜냐하면 코로나에 대해서 발발된 국이 어디냐 이걸 가지고 미국은 계속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중국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고 WHO 중간에서 어정쩡한 형성하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를 가상의 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또 미국이 홍콩을 살짝 건드렸죠. 건드리니까 어저께 그 테크 관련, 중국 테크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교육에 관련해서 그 사교육에 관련해서 제재안을 하나 딱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 딱 나오니까 중국 시장이 폭락을 했죠. 그래서 홍콩이 4%대 하락, 중국이 2%대 하락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바로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지금 홍콩 차트 같은 경우 보면 60주선 완전히 붕괴를 했어요. 홍콩 차트 보면은 이게 되돌리기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는 추세 반전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60주선 이렇게 내려가다 누웠잖아요. 누워서 올라오는 과정에 주가가 가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치고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홍콩이 빠졌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 중국도 같이 갈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샌드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미국을 따라갈 거냐, 중국을 따라갈 거냐.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제 장 초반에는 미국, 장 중반에는 중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홍콩이 이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의 이탈을 완전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재는 버티고 있지만 똑같은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제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미국이 정말 실적 장세로서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오히려 중국 시장을 다 버리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장세를 완전히 돌파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다시 밀려버린다.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번 주에 뭐 FMC 있고 테크 관련주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장을 못 끌어준다면 결국은 뭐 흘러가는 나라, 그 아시아권의 흐름을 피해서 갈 수는 없을 거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내장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그 미국과의 디커플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 코스피는요. 저는 꼭지점을 쳤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보시면 아주 중요한 시간을 다 맞춰서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달에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수목금 3일이 더 남으면 3일 동안 5월선을 깨트리는지 안 깨트리는지 우리는 이걸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만약 이게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까 그 말씀하신 미국과는 디커플링 가능성이 있고 미국도 역시 실적이나 이런 게 시장에 반영이 덜 됐을 때 같이 이제 그때는 커플링돼서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